12끼를 살펴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했죠. 연월일시를 다 파악하면 그 속성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만, 띠만 가지고 파악을 할 때는 요 세 종류로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은 그 사람이 조금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 과정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성장 후에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기질이 생겼다 하면은 그 기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 이상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질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어렵듯이 없던 기질이 생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바꿔줄 수만 있다면 대단히 좋겠죠. 어떠한 사랑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호랑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랑이띠도 결국에는 이 세 종류로 그 기질을 나누어 보면 어느 정도 이 윤곽에 모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 종류로 분류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호랑이띠는 우선적으로 여기 뭐 쉽게 제가 써놨어요. 호랑이,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하이에나 또는 살쾡이, 세 종류를 해놨죠. 그래서 자, 보세요. 호랑이는 힘이 가장 세지만 산속에 숨어 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질 않잖아요. 가장 세면 막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될 텐데 그 영역을 정확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분명한 영역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분명한 자기 역할을 중시 여기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호랑이가 자립심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호랑이띠가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랑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다. 호랑이띠는 자기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상대방한테도 분명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음기와 양기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니까 아주 온화한 모습을 갖고 있겠죠. 3대3으로 음양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함부로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겠죠.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호랑이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완벽한 호랑이라면은 역할을 분명히 실행하면서도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놓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뒤처져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할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기의 모습을 보일 때는 분명히 또 보이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또 분명히 발표하고 이런 적정한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온화하고 온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면은 그 강한 양기가 튀어나오겠죠. 또 누구를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는 호랑이가 함부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듯이 자기의 감정을 쉽게 보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약간 애교 없어 보이기도 해요. 자, 호랑이는 이러한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분의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는 대단히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는 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표범이라고 있어요. 표범. 왜 표범이라고 이름을 줬냐면 꼭 표범이라는 뜻은 아니고 표범이라고 왜 분류를 했냐면 이 표범은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규어라고 있어요. 제규어. 아, 이것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표범과 제규어로 비유한 이유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중에 이 표범 기질이 있는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일반적인 직업을 갖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자기의 어떠한 멋이라든가 매력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직업군에 속해요. 기본적으로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거나 그쪽의 분야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기를 먹고 산다. 카리스마가 모습에서든 옷 입은 스타일 자체가 일단 화려하게 있고요.
눈빛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목소리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표현할 때도 대단히 남들이 표현하지 않는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유기질이 있다. 성격이 독단적인 기질이 강하다. 누구하고 타협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소통하고 이런 기질은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려함이 철철 넘친다. 멋스럽다. 패션이 벌써 외부로 보기에도 나 표범이야, 나 재규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의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살쾡이와 하이에나로 또 나눠놨죠. 자, 살쾡이와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 표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일 중독이에요. 말 그대로 가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일이 좋아서인지 자기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에 의해서인지 일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육체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일을 중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데도 그 일을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해도 그 돈도 좀 아까워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하죠. 과로사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질병으로 인한 과로사일 수도 있고 일 자체로 인한 과로사일 수도 있고, 다행히 돈이 잘 벌려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쓸 일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도 자기의 휴식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또 일을 하니까 신경성 질환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관절, 또 신경성이니까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과로하니까 간이나 췌장 질병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이에나 기질이 있거나 하이에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호랑이띠들은 이 일을 멈추게 하는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상당히 일 쪽에 완전히 파묻혀 산단 말이에요. 호랑이, 표범, 하이에나로 호랑이띠를 우선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호랑이띠든 표범이든 하이에나든 호랑이의 기질은 들어가겠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호랑이는 3대3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품이나 인격이 훌륭한 경지에 이른 분들이 대단히 많겠죠. 이 호랑이띠의 전형적인 모습의 호랑이띠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든 용모나 말하시는 어떠한 스타일이나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인품, 인격, 온화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띠 안에 그 고양이 속성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평탄하게 성장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호랑이보다는 조금 애교가 있는, 다른 띠에 비해서는 애교가 없는데 약간의 애교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처럼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 호랑이띠들도 있어요. 애완고양이처럼 아주 귀엽고 스킨십이라든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 다음에 표범, 매력이 있다, 마력이 있다. 자기의 어떤 독특한 분야가 있어요. 연기자라면, 배우나 연기자라면은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연기력을 뿜어내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 역시 호랑이의 속성은 나타나긴 나타나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기질도 좀 있고요. 까다로운 속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기질이 있어요. 여기 호랑이에 해당하는 분들도 자유기질이 있으면서도 사람들하고 섞이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범들은 자유기질이 있으면서도 분명한 자기 속성이 강해서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속성이 좀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풍류, 자기만의 멋을 즐긴다 이거예요. 누가 뭐 이런 옷을 입어라 저런 옷을 입어라 그런다고 입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아주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패션 감각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여자 표범은 그 자유기질과 멋이 있는 만큼, 그 매력이 있는 만큼 가정의 어떤 테두리는 역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분명히 존재해서 이혼을 한다든가 재혼을 한다든가 결혼을 대단히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혼 후에 혼자 산다든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표범 기질이 있는 남자분도 역시 늦게 결혼한다든가 역시 가정이 불안해서 이혼 후에 재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사신다든가
이러한 속성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표범 기질이 있는 남자를 12띠 중에서 누가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돼지띠 여자는 잡을 수 있어요. 자, 돼지띠 여자나 일부 개띠 여자분이 표범 기질이 있는 남자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궁합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표범 기질이 있는 남자분은 상당히 멋있고 특유한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일반적인 유머는 아니에요. 특유한 유머 감각도 있고 아주 예술적으로도 그 멋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존재해요. 자, 여기 보세요. 표범 기질의 남자는 부인이 힘들고 지친다.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돼지띠 정도라면은, 돼지띠 여자 정도라면은 호랑이띠 표범 기질이 있는 남자를 잡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에나, 살쾡이 같은 기질을 가진 호랑이띠는 엄청난 생활력을 갖고 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다고 했죠.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복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멋낼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그 호랑이의 전형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멋이 있어요. 이분들 상당히 멋이 있는 분들인데 못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격을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주로 가족 걱정, 돈 걱정, 일 걱정, 그러니까 과로와 신경성 질환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 속성을 세 종류로 나눠 보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의 어떠한 능력과 재능, 이런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